아 너네 아직 실무 안 쳤네. 뭐야 두 달이나 남았네. 아 한 달밖에 안 남은 줄 알았잖아. 야좀 놀아. 실무 무슨 소리입니까? 뒤지기 직전까지 하십시오. 대학 가야죠. 내 대학 stu디오를 하다가 가해비가 달라서 자 지금 27번부터 A1, B1, C1, B1 직사각형 나와 있는 상태고 자 가로 길이가 2루트 6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으나 세로 길이가 1로 나오면서 대각선을 긋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그쵸? 대각선 길이가 얼마인 걸 준 거다? 5인 걸 준 거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세로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겠대요. 4분원을. 자, 그렇게 교점 B2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서도 반지름 길이의 1인 4분원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D2 두 번째 D점을 찍어놓고 다시 이 사이에 무슨 사각형을 그려나간다? 또 직사각형을 그려나간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직사각형과 두 번째 직사각형의 닮은비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길이는 어쨌든 대각선이지 않을까? 대각선 안에 대각선도 포함되어 있고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5가 되는 상태고 여기는 원의 반지름 얼마인 걸 당연히 써야 되니까 1인 걸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얼마다? 3이다. 너네 급수 문제 오랜만에 봐서 그러지. 옛날에 이런 것들 쉽게 찾았는데 내신 대비할 때는 맞죠. 자, 그럼 이 두 사각형의 닮은비는 몇 대 몇이 됩니까? 5대 3. 그렇지. 도형에 현혹되지 말고 전체 틀을 봅니다. 그럼 넓이 B가 25대 9. 그렇지. 25대 9가 되고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비율상 축소만 되는 거니까 공비가 결정돼요. 25가 얼마라고? 9라고. 자, 이렇게 하고 아 쉽겠다. 이제 초항만 열심히 구해야지 하고 딱 답을 봤는데 답이 졸라 어때? 어렵죠? 그렇지. 초항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지. 컨셉은 확실하고. 자, 그럼 초항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여기에서 이 초항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두 군데에다가 중점을 찍는데 먼저 B1과 B2의 중점에다가 누구를 찍으라 그랬냐면 G1을 찍으라 그랬고 자, 여기 중점이니까 길이가 2분의 1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자, 첫 번째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도형 넓이는 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여기 H1이라는 점을 잡고 이번에는 자 대칭 모양이가 이렇게 그으면 똑같은 모양인데 그치? 반대편에 이렇게 그어서 넓이를 다시 만들어 놓았네.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 없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부분 넓이도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거 두 개가 결합된다고 해도 딱히 간단한 도형의 모양은 맞다 아니다? 아닌 상태야. 그럼 얘의 넓이를 각각 어떻게 구할지 그걸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을 일단 들고 와봅시다. 크게. 자, 4번을 크게 그려놓고 나서 지금 이 방향으로 어떤 뻗어나가는 선이 있고 자, 여기에 지금 B2가 정해진 거고 여기 중점을 G1이라고 잡았어요. 자, 얘는 활골의 일부가 됩니다. 그치? 이게 쭉 마저 뻗어나가서 완전히 활골이 됐다면 넓이를 구하기 참 쉬웠을 텐데 그 여기가 만약에 뭐 수직 이등분이라도 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마찬가지로 전체 활골 넓이의 절반을 합쳐 계산을 하기 쉬웠을 텐데 그럴 수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어쨌든 그럼 우리 생각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얘는 활골의 일부야. 그럼 활골의 일부 넓이를 구한다라고 치면 활골은 기본적으로 부채꼴에서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상태였다. 그치? 가장 간단한 활골은 그런 상태면 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생긴 분홍색의 무슨 꼴에서? 부채꼴에서. 그럼 여기 있는 아래쪽에 삼각형 넓이를 뭐 하겠다는 생각일 거고 빼겠다는 생각일 거고 자, 근데 이 삼각형이 가지는 길이 조건들을 보면 요 길이는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자, 요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중점으로 정해줬으니까 주변 길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는 B각이 궁금한 건데 여기를 무조건 60도라 그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가 수직이 아니잖아.
이 가계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지를 봐야지. 얘 가계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면 넓이는 계산할 수 있을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럼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둔다 치면 이 각은 현재 이 대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성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럼 이 대각선의 기울기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잖아. 어떤 삼각형에서? 직사각형. 그치, 이렇게 큰 직각삼각형에 윗변과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아까 몇 루트 몇이었고, 2루트 6이고, 여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5였기 때문에. 나는 요각에 대한 무슨 값이 필요한데, 이 삼각형 사인 값이 필요한데, 그럼 요 삼각형에는 지금 사인 세타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얘는 5분의 2루트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럼 넓이 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이제. 그쵸? 그럼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부채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치. 그럼 세타는 계산을 할 수 있어? 이 세타라는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못해. 그치. 2분의 1 R.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같이 가지고 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 넓이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무슨 항이 될 거라서? 초항될 거라서. 그럼 사실 나는 이 부채꼴이랑 이 부채꼴 나눠서 볼 필요성은 있을까? 없었어. 전체 몇 분원에서? 4분원에서 빼자는 얘기였던 거야. 되었지. 그럼 전체 4분원은 몇 분의 몇이 되고요? 2분의 네? 파이의 4분의 1분의니까 4분의 1파이가 되고, 그치? 그럼 4분의 1파이에서 이제 빼는 거 그대로 적어보자. 자,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T1이라고 할게요. 자, T1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쵸. 거기에다가 5분의 2루트 6 사인값 곱한 거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이제 넓이 구할 때 전체 넓이를 표현했으니까 얘 넓이 구하려면 아래쪽 요 삼각형 넓이 빼야 되네. 근데 얘도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얘는 또 다른 삼각형 길이가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그럼 요각이랑 요각은 90 마이너스 세타. 그치. 그럼 각변화 관계에 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또다시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되지.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은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아니 그냥 알파에 대한 사인 값 5분의 1이다. 그치. 그래서 각 하나로 가도 되고 두 개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요 면적을 T2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T2는 2분의 1, 2분의 1 똑같고, 그치. 곱하기 5거든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무슨 항이 된다? 초항이 된다. 그리고 공비 찾아졌고 초항 찾아졌으니까 넣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초항 구하는 게 조금 이런 느낌의 계산이 있었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28번으로 가봅시다. 자, 28번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0에서 4파이까지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함수 fx에 대해서 0에서 4파이까지 자, 절대값 fx, dx. 자, 요 정적분 값의 최소값을 찾으시라. 자, 가조건을 보니까 x는 0에서 파이인 범위 안에서 1 코사인 x로 결정이 되어 있네. 자, 0에서 파이까지 일단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0에서 4파이까지 우리는 이 절대값 fx에 적분을 해야 되니까 그림 그리면서 갈 거고, 0에서 파이까지 그림을 그린다 치면 y는 1이라는 직선 기준으로 코사인 x 그래프가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자, 1 기준으로 플러스 코사인 x를 이렇게 갈 건데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3.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한 주기가 아니라 무슨 주기만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반주기만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0에서 파이까지 그래프가 되는 거. 그렇지? 그럼 뒤쪽에 이제 함수의 모양을 정해줘야 여기는 0에서 4파이까지 fx의 그래프를 적분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적분에 대해서 무슨 값을 찾으려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 예를 들어 절대값을 씌워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면 그냥 x축이랑 둘러싸인 뭘 계산하는 거? 넓이, 면적을 계산하는 거다. 그치? 면적의 최소를 정하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나 조건을 통해서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함수를 결정하라는 얘기지 않을까? 지금 자연수행이 얼마 대입될 수 있다 했으니까 1, 2, 3 대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1이랑 2랑 3을 당연히 집어넣고 조건을 적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걔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건 애초에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생각이야. 나조건에서 지금 자연수 n이 범위가 1, 2, 3은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 세 덩어리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걔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 건 말도 안 되니 얘는 1부터 집어넣어서 4번부터 해두면 f에 파이 플러스 gt라는 식의 값은 이 함수 값은 f에 다시 파이 더하기 f분으로 t로 정할 수 있고 자 이때 t 값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또는 자 이렇게 정해지거나 밑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밑에도 넣으면 f 파이 플러스 t라는 값은 또다시 f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ft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또한 t 값의 0의 범위는 t 값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함수 그래프에서 변수를 보통 x로 쓰는데 자 나조건에서 n에다가 1을 적어 집어넣고 나니까 변수는 누구로 바뀌어 있는 상태지? t로 바뀌어 있다. 그치? 근데 이걸 꼭 t로 봐야 될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이 t 값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파이 플러스 t가 가지는 범위는 파이씩 다 더해진 범위니까 파이부터 그치 2파이 사이 범위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겠다. 그쵸? 하나 보겠어요. f의 정형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라고? 왜? 0에서 파이까지는 결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부터 몇 파이까지의 그래프를 2파이까지의 그래프를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이동 개념입니까? 평행이동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거기에 함수값이 보태졌다는 말은 y축 무슨 이동도? 평행이동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던 거야. f의 x 플러스 4가 fx라 돼 있으면 몇 칸씩 곱고? 4칸. 그치? 4칸 이후의 함수값을 그 4칸 이전의 함수값으로 구성하겠다. 자, 근데 거기에 플러스 2가 돼 있으면 4칸 오른쪽 옮긴 다음 위로 몇 칸? 2칸 올리겠다는 얘기인 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를 t를 변수로서 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여기는 t 대신에 뭘 적어놓고 가도 좋습니까? 알파. 우리가 익숙한 변수 누구지? x지. x를 적어놓고 가도 상관없다. 그럼 이 조건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꾸어주면 자, 위에 있는 거는 f의 x 플러스 파이가 fx 더하기 f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죠. x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x 파이랑 파이 응? 파이랑 파이 뭐가? x 아니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우리 조건에서. x 플러스 파이가 x 플러스 파이라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파이의 범위가 양면의 파이를 하면서 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이 f의 정형이 파이부터 2파인 순간까지 함수를 정리해주겠다라는 의미의 지문인 거지. 이해했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정역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 가는 순간에 의해서 이 x값의 범위에서 이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 안에서 함수 그래프는 이 fx 그래프를 일단 오른쪽으로 지금 파이만큼 옮기래. 그럼 요렇게 해서 파이만큼 옮기면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완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를 다시 f파이만큼 뭐 하겠다? 마이너스 1 올리겠다. 그럼 f파이라는 것이 지금 파이에서 여기 함수값인 거니까 자 그대로 그냥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대로 올리는 거니까 갖다 뭐 하라는 얘기인 거야? 붙이라는 얘기가 왜? 뭐 해야 되니까 연속한 함수에 대한 정적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해했나요? 그럼 이렇게 가보자.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규칙의 구조를 따른다 치면 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위쪽에다가 올려서 갖다 붙이는 케이스가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그치? 또는이니까 다른 걸 선택해도 좋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두 번째 규칙의 식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의 식을 살짝 바꾸게 되면 얘는 f의 파이 플러스 x가 다시 x 먼저 적을게요. f의 x 플러스 파이가 그렇지 마이너스 fx에다가 f파이를 더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fx면 fx를 그냥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네. 무슨 이동시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생긴 게 마이너스 fx니까 대칭 이동시킨 이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온다. 이해했니? 걔를 또다시 f파이만큼 어떻게 하시라? 올리시라. 그럼 여기에 어쨌든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구조의 함수 fx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절대값 fx의 정적분의 값에 최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소값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결정돼 있는 거잖아. 여기서 면적했을 때 최소값 정해줘야 된다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최소를 만드는 건 몇 번입니까? 2번인데 이렇게 최소가 되는 걸 선택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가는데 문제 이렇게 최소가 되는 걸 무조건 선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다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 그래서 그냥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28번에 넣은 것 같아. 해석은 엄청 쉬워요. 그럼 다 조건에 보면 경곡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그치. 경곡점이 6개가 돼야 돼요. 그럼 일단은 될 수 있는 후보는 모조리 다 정해놓고 경곡이 6개가 되게 확인을 하라고요. 그럼 일단 경곡 생기는 거 확인부터 해볼까? 자, 첫 번째 주기 0에서 파이까지의 범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뭐가 되죠? 경곡이죠. 근데 여기서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게 유지가 되면 똑같은 함수가 유지가 되면 여기는 파이에서도 뭐가 생깁니까? 경곡이 생겨요. 그런데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게 되면 이 사이에서 경곡이 안 생기죠. 그치? 그럼 여기서 함수를 선택함에 따라서 경곡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때도 있으니까 그 경곡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맞추어서 최소 면적도 찾으라는 표현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럼 n에다가 이제 얼마나 넣어봐야 되겠어? 2도 넣어봐야 되겠다. 그쵸? 그럼 n에 2를 집어넣으면 지문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이제 t는 x로 바로 바꿉시다. 그럼 f에다가 x 플러스 몇 파이다? 2파이가 다시 2 집어넣으면서 fx에다가 더하기 f 몇 파이가 되거나 2파이가 되거나 자 x에 보면 당연히 0부터 몇 파이까지 그냥 파이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의 x 마이너스 2파이가 또다시 뭐래 x 플러스 2파이가 마이너스 fx 더하기 f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f 2파이를 계속 더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뭔가 무슨 속이 되도록 얘가 연속이 되도록 옮기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했니? 자, 그거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고 갑시다. 그럼 fx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또다시 여기서 이 모양을 그대로 2파이만큼 끌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f2만 2파이만큼 더하겠다는 건 2파에서의 한 순간만큼 맞추어서 더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위에 걸 선택했으면 위에 걸 맞추겠다는 거고 밑에 걸 선택했으면 어디에? 밑에 걸 맞추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래프의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증가를 유지하거나 무엇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유지하거나 이어붙이면서 2개씩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지금 뻗어나가는 가지의 관료수가 몇 가지입니까? 2가지니까 케이스가 2개가 돼. 그럼 여기도 맞추어서 위아래 증가 감소를 붙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몇 가지가 생길까? 4가지. 그럼 그 마지막에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8가지가 생기고 그 안에서 네가 최소가 되면서 경곡이 6개 되는 것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됐니? 해석은 됐으니까 그림만 그릴게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계속 증가하거나 자 여기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상태거나 여기서 감소하는 상태거나 자 그럼 또다시 경계 만들어주면서 여기 몇 파이 될 거고 3파이 될 거고 자 감소하거나 그리고 증가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감소했거나 증가했거나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지. 8개 안 되네. 왜냐면 여기 마주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치? 생각보다 케이스 많이 없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절대값의 면적이 최소가 되니까 x축을 둘러싸인 면적이 작을수록 좋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죠. 그럼 계속 올라갔을 때 일단 경곡이 최대 몇 개 생기는지 봅시다. 자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생길 수 있어. 그럼 하나 줄여야 되네. 하나는 줄일 수 있어. 근데 여기 사이에서는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 여기는 필수잖아. 하나, 둘, 셋, 몇 개까지는? 4개까지는 필수가 되는 거고 하나 줄인다는 말은 요 사이에서 어딘가에 한 번 정도는 꺾어서 뭐 할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극대나 극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죠. 몇 번만? 한 번만. 그럼 딴 데는 증가나 감소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럼 가보자. 증증 감감이면 꽤 넓은 면적 되겠다. 그쵸? 증감 증증이면 나쁘지 않아. 그치? 그리고 증감 감감이면 그것도 절대값 씌우면 아까랑 증감 증증이랑 어때? 넓이가 똑같이 이거보다 더 작은 면적을 만들 수 있을까? 없지. 그치? 그래서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한 번만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 그려지는 게 무슨 면적을 만든다? 최소 면적을 만든다. 그럼 자 이거 적분하려니까 또 끔찍하다. 그죠?
사인 코사인은 무슨 대칭 그래프입니까? 점대칭 그래프죠. 그럼 이 면적이랑 어떻겠니? 같겠지, 그치? 그럼 이 한 조각 면적 구하는데 열심히 계산할 필요는 없죠. 누가 접근하겠니? 자, 이렇게 가로 길이는 파이. 여기 세로 길이가 1. 그래서 요 한 조각의 면적은 항상 뭐냐면 파이예요. 그럼 요 조각도 뭐가 될 거야? 파이. 그럼 파이. 여기도 파이. 그럼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도 파이.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마니까? 2니까 여기는 몇 파이 대신에? 6파이. 그래서 총 몇 파이가 된다? 6파이가 된다. 쉽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29번. 자, 도형 극한 문제인데 도형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안 예쁘죠. 그럼 당연히 그림 순서대로 읽으면서 그림 다시 그려보거나 아니면 지문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길이들, 표현이 무엇이 있는지 정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반원이 준비되어 있고 한 변 길이가 지금 2인 지름 AB를 양 끝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 원 중심은 O라고 되어 있고 자, 원 위에 호 위에 한 점 P를 잡는데 이렇게 OPQ를 OPB를 연결해봤더니 여기가 하나를 세타로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절. 그럼 또다시 여기 호 위에 Q라는 점도 잡는데 Q를 잡았더니 호 PQ 길이랑 호 PB 길이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도 뭐가 되면서 세타가 되도록 하라. 2세타를 만들라 했으니까 그치. 이렇게 세타가 되는 점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조건이 나오는데 Q를 지나는 무슨 선을 긋습니까?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반대편 호 위의 점 R이라는 점을 잡으라는 얘기고 그럼 이 호 위의 점 R을 잡았을 때 O와 R을 연결하게 되면 얘가 평행하니까 동의각이나 무슨 각들을 옮기라는 얘기일까? 엇각들을 옮기라는 얘기다. 그치? 자, 여기도 몇 세타가 되고 2세타가 되고 여기도 몇 세타가 되고 2세타가 되고 여기도 지금 2세타가 된다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런데 일단 그림이 더러우니까 얘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으면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표현된 각만 쓰고 나머지 조건들 계속해서 이어나가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R이라는 점을 연결해 놓고 나서 B와 R을 이렇게 쭉 이어봤더니 자, 지금 T와 S라는 각각의 반지름과 교점이 T와 S라는 경계에 점이 생기고 자,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영역의 도형의 넓이를 G세타라고 두겠대요.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한 영역의 넓이가 하나 더 만들어질 때 자, 이렇게 생기는 이 지저분한 영역의 넓이를 F세타라고 두겠다. 자, 첫 번째 생각. 이렇다면 보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조각의 넓이를 구하는 극한이라면 두 넓이의 차나 합을 관찰시키는 경우가 많았어. 겹치는 부분을 이용하면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자, 근데 극한을 보니까 무슨 분수식이죠. 그럼 얘는 보자마자 직접 뭐 해야 된다? 계산을 다 모조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따로따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G세타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G세타도 무슨 꼴의 일부죠? 부채꼴의 일부지. 이 부채꼴에서 넓이를 빼야 되겠죠. 몇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그럼 G세타는 2분의 1의 제곱에 1의 제곱을 그대로 세타 곱해지니까 2분의 1세타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삼각형 넓이를 빼야 되는데 OTS를 뺄 거야. 질문해보자. 이 OTS를 빼려면 여기 세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OT 길이랑 누구 길이가 궁금할까? OS 길이가 궁금한데 그럼 얘가 1에서 지금 TQ까지 빠질 건데 이 TQ 길이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뺄셈이 들어가 있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빠. 극한 계산할 때. 그치? 그럼 여기는 O에서 T까지 길이를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길이들 깔끔하게 안 나오면 보통 무슨 법칙을 많이 씁니까? 사인 법칙을 많이 써. 그러려면 적어도 이 삼각형 안에 세타로 표현되는 값이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 대명 사이의 길이 관계들을 알겠다. 그치? 그리고 길이 하나가 주어져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하나 생각해볼까? 요 길이를 바로 구하자니까 얘도 더럽고 얘도 더러워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나중에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게 각이 여기도 세타고 여기도 세타지만 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가 정해진 삼각형인 요 삼각형을 봐도 되지 않나?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이 삼각형 넓이도 전체 이 넓이에서 뭐 해야 될 거니까 빼야 될 거니까. 정말 이해했니? 요 삼각형에서는 지금 각 여기가 몇 세타고 2세타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 얼마인 게 1인 게 눈에 보여야 되니까 아 지금 OTS, OBT라는 삼각형을 떼왔을 때 자, 이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요각의 길이는 2세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인 법칙을 떠올릴 만한 법한 조건인 이유가 당연한 얘기인 게 아까 여기 평행선을 그으면서 다른 값들의 위치도 전부 다 세타로 많이 표현할 수 있음을 논하자는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가계 표현이 많기 때문에 사인 법칙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지금 2세타고 여기가 몇 세타가 되는 거죠? 2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순서대로 계산하러 가봅시다. 여기 세타 됐고 여기 세타 됐고 그럼 요각 크기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전체 삼각형 배경도 무슨 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외곽 크기가 2세타니까 여기도 모일 수밖에 없을까? 세타. 여기도 모일 수밖에 없을까? 세타. 쌤이 아까 각을 막 다 표시를 안 했어. 왜 다 표시하면 혼란스러워. 필요한 각만 적는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면서 세타가 되면서 여기는 뭐 빼기 뭐가 돼요?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첫 번째 길이가 누구였습니까? OT였습니다. OT 길이를 X라고 우리가 쳐보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서 대각에서 사인 법칙 쓰면 자, 그대로 그냥 바로 하자. 얘들아, 대변과 대각을 비교를 해도 되지만 내가 비교하는 길이가 길이분의 사인분의 사인 바로 가도 되는 거지. 그럼 뭐분의 x가 1분의 x가 사인 몇 세타분의 3세타분의 사인 뭐가 될 거다? 세타 되다.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됩니다. 맨날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귀찮아서 그래. 너희도 귀찮잖아. 그치? 귀찮아도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순서대로 가셔도 되고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대각과 대변의 길이 비율은 결국 변의 길이 비가 사인 값의 뒤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알아보니? 자, 그럼 이제 x가 사인 3세타분의 세타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쌤이랑 하나 얘기를 합시다. 자, 요 길이가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도 나는 사인 세타, 여기는 OT 길이는 표현을 했다. 그치? 그럼 또 누구 길이도 찾아야 됩니까? S 길이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OS 길이도 여기는 작은, 여기는 이게 무슨 면 삼각형이 된 거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변 길이도 자, 요 대각 나오고 대변 길이 나오니까 그대로 무슨 법칙 통하면? 사인 법칙 통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얘랑 곱해가지고 뭐까지 곱해서? 사인 세타 곱해서 극한 처리하겠다 이 말인 거죠. 알아보니? 자, 정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등변 좀 더 자연스럽게 빨리 보이는 상태니까 여기 1이고요, 5B고요. 여기 세타고, 여기 S고, 여기 세타면 자, 요 길이는 얘는 그냥 반으로 쪽에서 가도 되겠네. 이등변이니까 여기 몇 분의 몇이고? 2분의 1.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사인 세타 이 코사 이 코사인 세타분의 1 이제 빗변에서 빗변 갈 때는 코사인을 곱해지죠. 곱해져요.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1. 1. 그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던 거 사인 법칙 써도 되고 아우 쌤 저는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여기 뭐 하려고?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니까? 2세타니까 대변의 길이 몇 분의 몇은? 1분의 y는 대각의 사인 값이 사인 몇 세타분의? 2세타분의 사인 세타. 좀 표현이 너무 다른데요? 너무 달라도 되나요? 자, 상관없을 거야. 얘가 아까 이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1로 표현된다 그랬다. 그치? 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극한의 세상은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는 세상이야? 0으로 가는 세상이에요. 어차피 몇 분의 몇이지? 0분의 2분의 1이지. 어차피 몇 분의 몇이지? 2분의 2분의 1이지. 2분의 1로 수렴하면 틀림이 1 없어요. 없다라는 생각이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돼. 그러면 이 G세타가 어쨌든 이렇게 2분의 1 세타에다가 자, 길이가 그럼 이렇게 사인 값으로 복잡하게 나오게 되면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OTS가 2분의 1에
x에다가 y 곱하고 사인 세타 곱할 것 아니야, 그치? 이렇게 다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사인 뭐다? 세타다. 태웠니? 그럼 분자에는 0으로 가는 인자가 지금 3개. 아, 1개. 얘들은 다 계산되는 값들일 거니까 또 몇 개? 1개. 세타 몇 개짜리야? 1개짜리야. 생각해보자. 얘들은 어차피 뭐 될 거라고? 계산될 길이들이라고. 아까 몇 분의 몇을 수렴을 그랬지? 2분의 1은 어차피 수렴할 거야. 얘도 몇 분의 몇을 수렴할 거야? 3분의 1로 수렴할 거야. 0으로 가는 인자가 아니야. 핵심 요소가 아니니까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그럼 이제 고3이니까 쌤이 그걸 하지 말라 그러지, 고2 때는. 그럼 이거 구조 연습이 안 된다고. 고3 때는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x가 사인 3분의 산 세타분의 사인 세타 표현되면 그냥 얘 3분의 1이라고 줄 거야. 세타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그럼 적을 때도 그럼 여기에 그냥 몇 분의 몇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뭐만 적는데? 세타. 나중에 너네가 사인 세타도 인수 1개짜리고 어차피 1개짜리 뭐 동등이네? 그럼 그냥 얘도 뭐 적을까? 세타로 적겠죠.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을 단순해지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이제 아래쪽에는 F세타 넓이도 어떻게 구할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봐봐. 아까 요 길이 나왔거든? 요 길이 아까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적었지만 이제 몇 분의 몇이라고 봐야 돼? 그치? 3분의 1이라고 보면 돼. 여기 3분의 1이야. 그럼 얘도 지금 F세타는 이번에는 부채꼴이랑 삼각형 넓이를 더 해야겠죠. 그치? 그럼 분모에 들어갈 F세타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의 1의 제곱 곱하기 자 중심각이 몇 세타? 2세타 되는 거고 더하기가 될 겁니다. 자, 요 길이 얼마? 단지는 1. 여기 몇 분의면? 3분의 1. 그럼 여기 각만 알면 되네. 2세타고 2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예요? 4세타예요. 그 사인 값은 그냥 사인 4세타죠. 그럼 플러스에 2분의 1 곱하기 몇 분의 몇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사인의 4세타 라고 하거나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뭐였거나 4세타 정도나 이렇게 해서 그냥 산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 분자 0으로 한 거 1개짜리니까 문소리 나눠서 계산을 하시고 그래서 쉬웠습니다. 상가함수 도형의 극한 문제는 지금껏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미적분 문제를 보다 보니까 쉬운 축에 속합니까? 어려운 축에 속합니까? 쉬운 축에 속합니다. 내신에서 보던 거니까. 알겠죠? 내신에서 보던 미적분 문제는 다 쉬운 문제니까 어떻게든 풀려고 애를 쓰세요.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문제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거 아니고 합성함수 그래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식들 나오면 다 어떻게 해야 돼? 제껴야 돼. 아까 같은 것도 우리가 28번 도구는 결국에는 무슨 이동 그래프라는 거는 평행이동 그래프라는 거는 수트에서도 이미 많이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시험 치는 걸로. 됐죠? 끝!